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교수로 있는 한의혁입니다. 해부학 교수이기도 하고 전북의대 상담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강의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이 심리검사에 해당되는 건데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해서 여러 학생들의 기질이나 특징들을 제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의과대학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필수 사항입니다. 저는 의대 해부학교실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한 20년 정도 계속 해부학 강의도 해왔고 또 상담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교수로서는 아마 내년 2학기쯤 의예과 2학년 2학기 때 해부학 강의를 저도 일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과 1학년, 의학과 1학년에 올라왔을 때 뭐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 이런 강의들을 할 때 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의예과 1학년 때는 이제 상담 교수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상담은 나중에 대면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3월에 실시했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9, 숫자 9이라는 얘기고요. 숫자 9개로 만들어진 이 그림 보시면은 9개가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성격의 종류를 9개로 나눠놨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고대 인도에서부터 나온 것들도 있고 또 단순히 오래된 것뿐만 아니고 현대 심리학이나 통계학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다 반영이 되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어려운 점, 또 가능성, 또 자신을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자 이런 검사들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부학 전공이긴 한데 애니어그램 공부를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어그램 검사지가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요. 애니어그램을 다루는 뭐 연구소라든지 뭐 사이트는 많이 있는데 검사지는 딱 한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그 검사지 만드신 분한테 이렇게 직강으로 배웠습니다. 뭐 기초 단계만 한 게 아니고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까지 완전히 다 마쳤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애니어그램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애니어그램을 좀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데는 좀 건너뛰시거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검사를 3월 초에 하셨죠? 거의 검사지에 보면은 첫 장에는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장 맨 위에쯤에 보시면 누구누구님은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 몇 번입니다 하고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중에 번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애니어그램 번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그 상담을 위해서 전부 다 받았는데요. 올해는 상당히 고르게 이렇게 1번에서 9번까지 있고 딱 한 명 학생만 3번인지 4번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학생과 제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애니어그램은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로 되어 있는데 2, 3, 4번이 가슴 유형이고 5, 6, 7번이 여기는 이제 fear,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 유형이고요. 8, 9, 1번은 배 유형이라고 해서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서는 이미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5, 6, 7번에는 두려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8번, 9번, 1번 경계라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힘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무슨 곤충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설명할 때도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감정적인 것은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고, 생각은 두려움, 의지는 경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중심 2, 3, 4번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은 힘의 원천이 이모션, 가슴입니다. fo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 이미지, 아까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 내가 어떻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수치심이나 불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말도 웃고 있고요. 토닥토닥 하는 거 좋아하고, 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누가 어쨌다더라. 내 친구가 어쨌었는데 걔네 친구가 누구랑 사귀었다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느낌표의 사람들이에요. 아, 나한테 있었던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 혹은 정말 즐거웠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심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머리 중심 5, 6, 7번은 avoid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핵심 단어는 생각해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논리적인 말투를 쓰고 시각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검사표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시나요? 그 프린트해서 이렇게 쭉 정보 읽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정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물음표의 사람들이에요. 주로 연구하는 일을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이제 배중심 혹은 장중심이라고 하는데요. 8, 9, 1번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against people.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내부 감정은 분노입니다. 뭘 해야 된다, 당연하다, 규율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고요. 결론적이고 단정적인 말투를 쓰고 청각에 예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토를 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 뭐야? 이렇게. 지금 그래. 느낌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뭐 삼성 머리용이죠. 차가워 보이지만은 브레인 버닝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LG 사랑해요, LG. 가슴요. 현대, 건설, 중공업 유형이죠. 자, 지금부터 9개 유형에 대해서 단어 하나씩을 얘기할 텐데요. 이 단어들을 자기 거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외우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슴 유형 2번에서부터 2번은 상, 3번은 성공, 4번은 독특, 5번 전지라는 건 전부 다 안다는 뜻이죠. 다 알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6번은 안전, safe 라는 뜻이고, 7번은 행복, 8번은 힘, 9번은 평화, 1번은 완전, 퍼펙트예요. 6번 안전과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9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서로 섞일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2번 유형, 사랑 유형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윙크하고 있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옷도 이렇게 레이스라든지 꽃무늬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합니다. 나는 돕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강박관념은 감정은 교만입니다. 사랑, 교만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요.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누군가 나한테 반응이 안 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관계만 좋으면 계속해서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거나 애정을 베풀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에 느낍니다. 내가 약간 지금 오버하고 있는데 약간 저 사람들 마음을 당겨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느껴져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고 싶어 하는 건 뭐지?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는 건가? 그렇게 말해줬다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데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사랑 유형은 베풀어 줄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 서포팅 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은 필요에 민감하고 직관력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 이번 유형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누가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친구들하고도 같이 있으면서도 심성이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죠. 건강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충성스럽고 정말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돌아오지 않는 베품과 사랑에 대해서 집요함을 나타냅니다. 혹시 미저리 영화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긴 한데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가 결국은 그 남자를 데려다가 묶어놓고 못 가게 하고 나중엔 토막을 쳐가지고 갈아서 먹어버리든가 아마 그렇게 되죠. 사랑받지 못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도움이 되려고 집착하고요. 남이 보는 2번은 너무 부담스럽다. 적당히 해라. 너는 왜 안 먹니? 네 것도 좀 챙겨.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게 오세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조지 밀러라고 기도만으로 몇백 명의 아이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입니다. 치유의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소유욕이나 아첨하는 기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다정하고 따뜻하고 애정이 있지만 상태가 나쁘면 서운해해요. 서운하단 말을 많이 하고 돌려서 말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해서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너그럽고 자유스럽고 창조적일 때는 상태가 좋지만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번 유형입니다. 자, 2, 3, 4번이 가슴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슴 유형이라고 한 사람들을 처음에 제가 이미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죠.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2번 유형은 거울이 바깥쪽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바깥쪽에만 거울이 있어. 그러면 나는 안 보이겠죠, 거울에. 바깥쪽,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치겠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3번 유형은 양면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지고 내가 보기에도 멋져. 얼마나 멋져요. 4번 유형은 거울이 안쪽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유형은 양면 거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합니다.
유능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욕망이 있고, 그래서 기만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어요. 기만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성공도 알고 실패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을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해. 실패한 건 말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꼭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었네 하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장점은 진실하고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허영심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실제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의 리절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을 완수했는지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 뭐 일을 굉장히 잘하죠. 실제로 또 잘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목표지향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팀으로 일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동기유발도 잘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보기 때문에 선택적 기억력,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독수리처럼 날쌔고 또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 반응을 계산해 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A라는 일을 하자 하고 같이 A라는 일을 막 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실패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B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정서에 있는 사람들은 쟤 왜 배신 때려?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오프라 윈프리. 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 한참 활동할 때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존 F 케네디, 무슨 일을 하든 1인자가 되어라. 수도공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수도공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범함과 진실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성공하려고 집착하고요. 일을 잘하는데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감 있고 활발하지만 상태가 나쁠 때는 지나치게 막 일을 벌리고 자기 도취적 상태가 좋을 때는 동기부여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상태가 나쁘면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4번 유형 거울의 안쪽에만 있죠. 독특입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실제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월에 있던 강의를 제가 될 수 있으면은 대면 강의 만나려고 뒤로 뺐는데도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4번 유형은 안쪽에만 거울이 이렇게 있어서 독특 유형입니다. 나는 다르다, 독특하다, 나의 존재,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착하고요. 선망, envy. 이 선망이라는 것은 뭔가를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기 싫기도 한.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4번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다른 유형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속이 복잡하고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거울 한가운데가 뭔가가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면도 보이고 뒷면도 보이고 이쪽 거울에서 저쪽 거울이 보니까 거울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면서 여러 개의 모습들이 중첩되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 안에도 실제로 복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깊이, 정서, 아름다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고요. 감정이 복잡합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감정 때문에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하고 독특하고 세련, 감동을 중요시하고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슬픔이나 고독을 진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4번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금 20학번 1학년 학생들 중에는 꽤 숫자가 되네요.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건강할 때 이렇게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감정을 구걸하는 모습. 개인주의자, 인디비주얼리스트라고도 하고요. 나는 나에게도 비밀입니다. 조니 뎁이 4번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제임스 딘 아시나요? 젊어서 죽었는데 굉장히 분위기 독특하죠. 가만히만 있어도 야, 너 왜 똥폼 잡고 있냐 이런 말을 들어요. 실제로 아우라 같은 게 있습니다. 4번에게는 창조적이고 직관적이지만 우울증과 자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4번 유형은 평범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변덕이 심해 보이고 질투가 많은 것. 상태가 좋을 때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이지만 상태가 나쁠 때는 고집을 부리고 냉담하고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이 됩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자기 의견을 잘. 자, 5번 유형부터는 5, 6, 7번은 머리 유형입니다. 제가 두려움이라고 했었죠. 자, 그 두려움을 5, 6, 7번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5번 유형 보세요. 5번 유형은 두려움도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지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죠. 똑똑해요. 전지. 아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고 싶어? 그러면은 끝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으면 5번 유형들을 이렇게 뒤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한번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저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있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탐욕은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탐욕이에요. 야, 뭐 좀 조사해봐.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깊이 조사하잖아요. 날 새서 조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근거로 대화를 하고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5번 유형들은 논리적인 걸로 대답을 하고 머리 유형들은, 아까 가슴 유형들은 따뜻한 대화를 한다고 그랬었죠. 배 유형들은 이제 힘으로 대화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슴 유형하고 머리 유형하고 배 유형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런 식이에요. 가슴 유형이 야, 어저께 누구 만나서 어쨌다더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머리 유형이 5번 유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들은 가슴 유형은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쟤 나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왜 저러는 거지? 하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5번 유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쟤 뭐야?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배 유형이 듣다가 얘기합니다. 야, 가자. 행동으로 옮기는 거.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질문할 때도 달라요. 자, 왜라는 질문도 다 다르게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동영상이라 얼마나 이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가슴 유형의 왜는 이렇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 유형의 왜는 이래요.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유형과 가슴 유형이 있으면 가슴 유형은 상처받고 머리 유형은 답답해 하는 거예요. 배 유형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왜 나한테 토다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됐지. 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자, 다시 5번으로 돌아와가지고요. 5번 유형은 주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거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뭘 얘기를 시키면 막 이렇게 나열을 해요. 요약하는 걸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삶보다는 자꾸 현재에서 동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면들이 도움이. 현명하고 분석력과 통찰력, 자제력이 뛰어난 소리 없이 일하는 모습 사람들 눈에 띄죠. 실제로 일을 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독불장군이 되고 일을 가장자리를 맴돌
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지, 에디슨 발명왕이죠. 스티븐 호킹, 창의력이나 지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괴팍한 은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다 하려고 하고요. 인색하고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5번, 6번 같이 머리 유형들, 두려움이 많은 유형들은 이제 avoid people이라고 아까 그랬죠.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싫어해요. 예를 들면 2, 3, 4번은 가까이 가가지고 격려해주면서 어깨도 더덕여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 5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싫어합니다. 왜 얘가 나를 만져?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5번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극복돼요. 따뜻하고 5번이나 6번이 따뜻해지면은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상태가 나쁠 때는 허무주의나 고립, 애착 대상을 거부하는 이런 것. 자, 6번 유형은 머리 유형인데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5번 유형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했다면 6번 유형은 다 준비를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다 준비됐어요. 지금 그림 보세요. 손에 안 들고 있는 거 없어. 오늘 체육 시간 없습니다. 근데 혹시 체육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표정을 보세요. 혹시 내가 빠진 거 없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습니다. 뭔가 시키면 끝까지 다 해내요. 대신 안전해야 돼. 세이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전, 충실, 제약과 틀, 인색함.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체계와 틀 이런 게 뭐냐면 체계와 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안전이 검증된 것, 역사, 오래된 건물, 뭐 역사책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인색함이란 건 누구한테 뭘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당장 나한테 필요 없어도 그래서 6번 유형들한테 뭐 빌려주고 다시 다음번에 내가 빌려줬으니까 나도 빌려주겠지 하고 가서 야 너 나 뭐 하나만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있는 줄 뻔히 알고 왔는데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6번 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6번은 두려운 거야. 자기에게도 혹시 그것이 필요하게 될 상황이 생길까봐. 성실하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죠. 자,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과 훨씬 대화하거나 이해하기가 조직적인 틀에 관심이 많고요. 시간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킵니다. 대신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저 사람 해도 된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결단을 잘 못합니다. 현실적이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고 성실합니다. 건강할 때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으면요 6번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6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6번이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달아나거나 공격적인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안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너무 충성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소심해 보입니다. 나는 의무를 다하겠다. 햄릿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처음에 소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계속 나오죠. 그때까지 결정을 못한 거예요. 죽을지 살지. 옆에 있는 사람은 가슴 터질 수가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충성됨 대명사 중에 한 분이죠. 용기와 헌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항과 불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6번이 상태가 좋으면 따뜻해집니다. 머리 유형이 상태가 좀 따뜻해진다고 했죠. 동정심이 생기고 자기를 희생해요. 상태가 나쁠 때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그 방어 이게 두 가지 일을 해요. 6번은 움츠려들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안전해지려고 합니다. 6번이 안 그러다가도 한 번씩 사람들 데려다가 막 쪼는 경우가 있죠. 막 따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7번 유형입니다. 7번도 머리 유형인데 7번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바닥에 현실이라고 써졌네요. 현실에서 붕 떠 있어요.
이게 행복 유형인데요.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5번, 6번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마음이 들떠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 옆에 가면은 재밌죠. 시끌벅적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그런데 공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하나 계획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벌써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머리 유형이라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그러면은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새로 다른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행복할 만한 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 유형이 아닌 것처럼 까불까불하고 뭐 가슴 유형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생각이 깊습니다. 원래 생각 유형이기 때문에. 재미, 행복한 것에 집착하고 강박관념, 쾌락, 무절제, 관심을 끌만한 주제에 즐거움이 있으면 언제든 시간이 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죠. 즐거움이 없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인내를 잘 못합니다.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잘 놀고 일 처리도 빨라요. 머리가 잘 아이디어도 많고 즐거움, 모험심, 뭐 쾌락, 유쾌 나오죠. 건강할 때는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인내를 못해요. 그냥 포기, 새로.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걸 두려워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피해 다니는 쾌락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못 맛보겠다. 볼프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사람 웃음소리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에서 짐 캐리는 아시죠? 7번 유형들을 TV 보면 많이 나와요. 요즘 무슨 그 예능 프로라는 데 있죠? 재치 있고 순간순간 재밌는 말 하는 다재다능하고 정열적일 수 있지만 충동적이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생산적이고요. 상태가 나쁠 때는 충동적이고 무입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상태가 나쁠 때는 주의 산만하고 주변을 정신없게 휘저어 놓습니다. 자, 8번, 9번, 1번은 힘유형입니다. 힘유형인데 아까 경계라고 했죠. 자, 경계는 바운더리라는 뜻인데요. 힘유형은 이 바운더리를 조절하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8번 유형은 자기 경계를 넓혀가려고 해요. 바운더리를. 9번 유형은 경계를 바운더리를 컨트롤, 적당히 조절하려고 하고 1번 유형은 바운더리를 좁혀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8번 유형은 다른 사람한테 힘을 써. 1번 유형은 자기한테 힘을 써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8번 유형은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9번 유형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힘을 조절해요. 컨트롤. 그래서 9번은 너와 내가 잘 지내기를 바래요. 그래서 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보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여튼 힘 유형 중에서 겉으로 힘이 잘 드러나는 8번 유형이 먼저 나왔네요. 자, 중요한 것은 이 8번 유형이 화통하고 보스처럼 보이고 의리가 있지만은 진짜 속마음은 애기 같다는 거예요. 이 애기 같은 마음이 보여야 8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하다, 힘이 있는 것이 이 동기가 되고요. 힘, 권력 등에 집착하고 욕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요. 힘이 없어 보이는 것도 두려워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조금 전에 봤던 아이 같은 마음 누구나 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약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보이기 싫어해. 예, 그렇다는 뜻이에요.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시간도 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야, 언제 나와? 다 모여. 내 밑으로 다 모여. 무조건 기다려. 내가 얘기할 때까지. 이런 식이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강하고 의지 있고 직선적이고 전력을 다해 싸우고 약자를 옹호해주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두 가지 면으로 대해요.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 내 바운더리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해줍니다. 너 용돈 필요해? 뭐 보통 우리 관계에 적당한 액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10,000원 정도나 20,000원이다. 이 사람들한테 가면 10만원, 50만원 막 팍팍 던져준다는 거죠. 대신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내 말에 꼬투리를 닫는다. 자, 그때부터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실제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생명력이 넘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주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무례하고 화를 내고 실제로 폭력을 약해 보이는 걸 두려워하고요. 강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고 독불의 운명의 주인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 이분이 임기가 끝나셨을 땐 제가 마음을 좀 편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 중이시죠. 그래서 마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단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관대하고 강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통제하는 폭군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관대한 리더인가요? 폭군인가요? 솔직하고 권위가 있고 잘 보여주고 믿음직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지배하려고 하고 가혹하고 무모하고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9번 평화유형입니다. 아까 바운더리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면은 천사의 날개를 갖고 다니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없잖아요. 착해요. 평화롭고 평화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회피하고 그래서 예스맨이 돼요. 노라는 말을 잘 못해. 태만과 평화로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고요. 시간은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계획에 맞춰서 뭔가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의견, 특히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안정돼 있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고 느긋하고 수용적이지만 쉽게 동화돼서 쉽게 동화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같이 하자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강한 인내심도 있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모두와 조화를 느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수동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9번에서만 나타나는 수동적인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동 공격, 직접적으로 힘을 써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에도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뭐 이거 해라 하고 시키는데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버티냐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어. 그래도 버텨. 힘유형이니까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려. 그래도 버텨.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막 버텨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빵 하고 폭발해버렸어요.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네 하고 회초리 획 던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9번은 마음속이 환해져요. 시원해져. 내가 이겼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고립되는 걸 두려워하고요.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게으름뱅이가 될 수 않으며 그저 흐름을 김수환 추기경 예전에 계시던 분인데요. TV에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 의견에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에이브라함 링컨 천천히 걷지만 절대 뒤로 걷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수동적이고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갈등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상태가 좋으면 수용적이고 혁신적이고 재치있고 기지가 넘치지만은 상태 나쁘면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고 수동공격. 마지막으로 1번 유형입니다. 완전이라고 했죠. 자, 완전 꼼꼼 완벽. 13분 13초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은 생명은 각입니다. 자, 손하고 발 있는데 한번 각을 볼까요? 앞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면 5번 유형이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6번 유형이 차렷 자세로 이렇게 모범생처럼 서 있었다든지, 자,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각이에요. 칼각. 속마음도 따뜻한 것. 이것이 이제 힘유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바운더리 안에를 조절해요. 나를 먼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나는 완전하다. 불완전함을 교정하려고 하고, 불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낸다. 흑백 논리.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중요하고,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거의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오죠.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고, 여유가 좀 없어 보여요. 좀 심한 경우는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화난 것처럼 보여요. 올바르고 하고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보수주의하고 당연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8번, 9번, 1번이 다 분노 유형인데요. 화를 내는 게 약간 달라요. 8번 유형, 그냥 힘이라고 되어 있는 8번 유형은 불타는 분노예요. 이 자식들이 하고 막 불타는 것 같은. 9번의 분노는 물이 끓어오는 것 같은 분노예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그 착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9번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1번 유형은 차가운 칼날 같은 분노입니다. 네가 하는 게 지금 맞아? 하고 칼날처럼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는 그런 분노입니다. 타고난 보수주의자고, 가슴 유형들이 머리 유형하고 대화를 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상처란 무엇인지를 1번이 보여줄 수 있어요. 완전 해부를 해서 눈 하나 깜짝. 조직 굳건화하면서 근면 협동심이 강하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정하려고 해요. 선생-학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선생이고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죠. 결함이 있는 걸 두려워하고 완벽하려고 합니다. 너무 까다로워 보이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처수상이죠. 철의 인이라고 했죠. 법치국가다. 다 법대로 해버리는 간디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약간 의외지 않나요? 간디, 그 무폭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힘유형이고 원칙주의자고, 협상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 유명한 말이 있죠. 옥수수를 줄 테니 다이아몬드를 내놔라. 그리고 협상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옥수수를 줄 테니 다이아몬드를 내놔라. 그런데 협상은 안 하겠다. 자, 이게 무슨 태도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와 다이아몬드를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도 필요 없어. 왜냐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높은 인격과 인성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대쪽 같은 선비정신으로 살 수도 있죠. 완벽주의와 분노를 가질 수도 있고, 현명하고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인내심이 없고 냉혈 있고, 상태가 좋을 때는 조금 더 좀 흥겹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참을 줄 알고, 상태가 나쁠 때는 궤변을 사용합니다. 궤변이란 건 어떤 잣대를 나한테는 안 들이대고 다른 사람한테는 들이대요. 자기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는, 뭐 꼰대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네요. 자, 이런 광경은 흔하지 않지만 저는 이런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 가족들이 모이면 9명인데요. 그 9명이 1번부터 9번까지 다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반응을 볼까요? 2번은 밥 안 먹고 서 있죠. 서빙하는 중이에요. 서빙하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부페라. 각자 갖다 먹을 거야. 근데 2번이 자꾸 자기 하겠다는 거야. 사랑받으려고. 자, 3번 보십시오. 3번도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쪽 발이 옆으로 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바쁘거든. 성공하려고 어딘가를 가야 돼. 자, 4번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독특하죠. 자, 5번은 터치 싫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발표시키고 말을 시키는 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시끌벅적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아, 그러면 마음이 좀 안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6번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6번 눈에 3번이 들어왔어. 쟤 왜 어디 가려는 거야? 그래서 불안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자, 7번도 가긴 갈 거예요. 3번처럼 가긴 갈 건데 3번은 일하러 가는 거고 7번은 놀러 갈 생각이에요. 자, 8번은 지금 힘을 쓰고 있죠. 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자, 9번은 지금 행복합니다.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1번이 기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예약할 때 분명히 9명이고 그 중에 여자는 5명이라고 했으니까 음식의 개수가 어떻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웨이터를 부르려고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얼굴 보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상담은 언제든지 제 카톡으로 보내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개인 카톡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할 될 것들은 행정실이나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한테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뭐 진로, 학교 생활, 뭐 학습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